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 브라이튼에 이어 첼시전에도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서 3연패에 빠졌을 뿐 아니라 무리뉴는 개인 기록 통산 홈 연속 2연패를 커리어 처음으로 기록하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골 침묵은 이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즌 초기에 팀의 색깔을 잃게 되더라도 승점만 가져오면 된다던 토트넘 팬들은 이제는 자신의 클럽을 돌려받기를 바란다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았다고 한 경기였는데요. 경기 주요 내용부터 들어가 보시죠. 경기는 한 골 차이로 결정났지만 그 골마저 허무하게 내준 토트넘입니다. 첼시의 티모 베르너가 잡은 침투 패스를 저지하려고 했던 다이어는 넘어진 상황에서 기어코 공을 얻어내려고 발을 뻗다가 페널티킥을 내주었습니다. 자신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압박 때문일까요? 다이어는 이상하게 필사적이었고 베르너가 설령 공을 잡고 돌아서더라도 알데베이럴트와 시소코가 버티고 있기에 사실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지만 다이어가 다이어 해버린 거죠. 진짜 왜 그랬을까요? 다이어에게 직접 묻고 싶네요. 페널티킥을 찬 첼시의 조르지뉴는 평소 깡총 뛰는 모습도 없이 곧바로 공을 차 넣어버렸고 점수는 1대0이 되었습니다. 첼시는 램파드 감독의 경질 이후 팀을 다시 재건해가는 상황이기에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첼시는 공격 상황에서 아쉬운 판단으로 놓친 기회가 많았고 되려 후반 막판에 토트넘은 좀 더 활기를 찾게 되었는데요. 라멜라와 모우라가 들어온 토트넘은 좀 더 열심히 공격의 활로를 찾으며 결국 경기 종료 마지막 시점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 허무하게 공중으로 떠버리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 이렇다 할 슈팅도 거의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후반엔 그나마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다만 승점은 전혀 못 가져오면서 첼시는 6위로 반등한 반면 토트넘은 8위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첼시의 감독인 투헬은 BT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경험은 배울 마음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전반은 완전 지배적인 상황이었지만 후반엔 점유를 잃어서인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가 무너지거나 믿음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고통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죠 라고 이야기하며 좀 더 결정력이 있었다면 경기를 빨리 마무리 지었겠지만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승리 후에도 냉철한 투엘 감독의 인터뷰인데요. 모든 경험은 배울 마음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란 말이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토트넘의 제자리 걸음 때문이겠죠. 토트넘은 거듭된 졸전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조차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뉴는 초반에 페널티킥을 내주며 팀이 힘들어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 후반에 보여준 모습은 좀 더 나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수를 많이 잃기도 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뛴 그들의 정신력은 완벽했습니다. 현재 폼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경기를 끝낸 방식은 마음에 든다며 무리뉴는 그래도 내일을 기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리뉴는 이 경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케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다음 주에 케인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다른 선수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 웨스트브롬과 경기하고 그들도 우리만큼 승점이 필요하죠. 첼시에 이어 또 웨스트브롬까지 런던 팀들을 연이어 만나는 토트넘은 과연 다음 경기엔 오늘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손흥민의 길어지는 골 가문과 더불어 토트넘의 경기력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외신은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시죠. 오늘 경기 직후 현지 언론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이브닝 스탠다드의 기사로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리뉴의 문제는 토트넘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토트넘 선수들은 첼시전에서 공에 독이 든 것처럼 다룬다. 이 기사는 무리뉴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또 하나의 수비 개인 실수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에러가 많은 수비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토트넘이 경기 시작 후 75분간 공을 거의 못 봤다며 이 공을 가져간 경우도 마치 독이 든 것처럼 최대한 빨리 놓아버리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무리뉴 감독 체제 하에 이 경직된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BBC에서는 경기가 끝난 직후 과연 무리뉴가 누구를 탓할지 궁금하다는 한 줄 평을 남기며 이 토트넘의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두려운 듯 했으며 책임을 미루는 듯 보였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느끼는 경기였다며 무리뉴가 케인을 제외하는 것은 마치 포체티노 시절과 비교하면 케인, 에릭센 그리고 알리 반쪽을 없애는 효과와 비등하다고 평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번 패배로 인해 무리뉴에겐 또 다른 기록이 생겼다며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홈경기 2연속 패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무리뉴의 마법이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리그 3연패는 2012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토트넘은 손흥민 입단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도 이런 팀 분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토트넘의 현재 성적은 19-20 시즌의 성적과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을 당한 것은 19년도 11월 20일 무렵인데 당시 포체티노 경질의 주된 원인은 바로 성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사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무리뉴 감독은 경질당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포체티노의 시작과 별다를 것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무리뉴가 그래도 결과는 가져오는 감독이라는 인식이라도 있었는데 이러한 통계는 팬들로 하여금 처참한 과정을 견딘 보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엔 팀에 보강 문제가 있었다고 변명을 한다 치더라도 이번 시즌 거의 더블 스쿼드로 출발한 무리뉴는 예견된 케인의 부상을 가지고 현재의 성적에 대한 변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그 꼴찌인 셰필드마저 최근 리그 10경기는 토트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단순히 팀의 퀄리티 문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케인 없이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지만 길을 잃은 것은 손흥민뿐 아니라 토트넘 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무리뉴 감독은 케인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 당시 토트넘은 12경기에 승점 14점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12경기의 무리뉴는 3승 4무 5패를 거두면서 승점 13점을 획득하는 데 그치며 포체티노의 경질 시즌 초반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댓글에 한 시청자분이 무리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어떤 전술에도 적응한다면 감독은 뭐하러 있는가? 이 팀의 위기 상황의 감독들의 대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에 케인이 없는 지금 무리뉴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들은 어떤 상황에도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트로피를 들기 전까지 그가 세계적 반열의 감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던 이유이기도 하죠. 과연 무리뉴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팬들의 원성을 다시 한번 환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케인 없이도 말이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제가 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